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몇 년 사이에 학교폭력 상담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학폭 전담 변호사로 근무할 때도 하루에 한두 건씩 심의를 했었고, 특히 방학이 끝난 후에는 학폭 사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루 종일 심의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는 학생이나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여러 문제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피해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이 학폭 피해 사실을 학교에서 알려줄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학폭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이 발생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부장 선생님이 보호자분께 전화를 드리거든요. 선생님께 양해를 좀 구하시고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메모로 좀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 자녀가 학폭을 당했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너무 놀라고 화나고 당황스럽고 이래서 피해 사실은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되묻기만 하다가 통화가 끝나는 일도 많으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일단 우리 자녀의 피해 사실을 통보받는 그 순간부터 잘 듣고 기록을 좀 해두십시오. 두 번째, 빠른 시일 내에 자녀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학폭 피해를 당한 후에는 부모님께 이제 그런 걸 말을 하면 참 다행인데요. 몇 개월간 학폭 당했는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한참 뒤에, 심지어 몇 년 뒤에 학폭 피해를 알게 되는 사안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번 학폭으로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진단을 받고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을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 아동의 회복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병원이나 전문 기관을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 자녀로부터 학폭 내용을 먼저 파악해 주십시오. 학폭 사건 처리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애를 너무 몰랐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예상도 못했다. 이거는 가해 피해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자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은 누군지, 언제 이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가해 행위가 있었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가해 학생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아는 친구가 있는지, 학교에 선생님한테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께서는 해당 학폭 사건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가해 학생별로 쭉 정리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2부 정도 지참하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으시고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하실 때 정리된 내용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나중에 속편으로 학생 확인서 쓰는 방법, 증거 수집 방법, 이렇게 구체적인 대응법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에게. 다음에 또 만나요.